안녕하십니까.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시금팀장 성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호텔 서비스 전략과 호텔리어로서의 역량 강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호텔, 숙박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 기획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실무자로서 느끼는 코로나19 이전의 호텔 산업과 코로나19 이후의 호텔 산업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호텔은 관광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숙박 서비스의 성향이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관광 및 국내의 비즈니스와 마이스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계약 없이 연기됨에 따라 국내의 비즈니스 호텔들이 직격탄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으로 나타나자 가족, 리조트 호텔들도 하나둘씩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 해외 거주자 및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발이 묶였던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눈을 돌려 국내의 리조트 호텔들을 하나둘 찾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했던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그나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가족 리조트 호텔들로 발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특급 호텔에서는 안전과 위생을 내세워 호텔 레스토랑 음식을 투고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고 호텔의 필수 코스였던 조식 뷔페는 룸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 취향에 따라서 한식, 양식 등을 선택하고 객실 내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게다가 디너 메뉴로만 서빙되던 바베큐 해산물과 같은 헤비한 메뉴 역시 룸서비스나 투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고객의 위생과 안전 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특급 호텔들은 룸서비스를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도입하면서 보다 안전한 호텔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죠. 이전 제가 근무했던 호텔에서도 이 레스토랑에 로봇을 도입하여 간단한 서빙을 도왔었고, 현재 호텔에서도 K-로봇을 도입하여 로비에서 고객 맞이 및 호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숙박을 주 목적으로 했던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목적으로 내 집처럼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해지는 가운데 많은 회사에서 이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진화된 호캉스 중의 하나로 호텔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가 끝나면 바로 휴가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객실 내에 수영, 헬스, 사우나를 즐길 수 있어 휴가를 따로 내지 않고도 새로운 공간에서 쾌적한 객실에서 근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자 많은 호텔에서도 서로 앞다투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에 돌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호텔이 미식과 문화를 결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캉스 유형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죠. 현재는 숙박, 미식, 힐링, 레저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휴식 여행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 안에서 온전히 나와 우리 가족, 연인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편안함 덕분에 이 호캉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를 나가지 못하자 휴가를 호텔로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호텔 패키지를 이용하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먹는 것부터 레저 시설까지 즐길 수 있는데 룸서비스나 객실 내에서 영화, 오락,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며 더욱 다양한 호캉스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특급 호텔들은 드라이브스루, 안심객실 패키지, 인룸 다이닝 서비스, 프라이빗 체크인과 같은 언택트 서비스를 보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덕분에 고객들은 안심하며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저나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호텔이 떠오르자 호텔은 예년에 없었던 이색 패키지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객실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홈트 패키지나 캠핑이나 차박을 활용한 패키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 등을 열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이색 취미도 즐기고 호캉스까지 즐길 수 있어 호텔 이용객 중 특히 젊은 세대인 2030 세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예로 저희 호텔에서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답답한 고객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분기별 해외 음식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트로피칼 피스트를 시작을 했고, 트로피칼 음식들과 하와이안 펀치 음료로 구성을 하고, 현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의상을 셰프들이 직접 입고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곳곳에 현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데코레이션으로 꾸며주어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해 줌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하여 고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업그레이드 방안 및 고객을 사로잡는 환대 기술입니다. 지금 호텔의 이용층이 MZ세대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다양한 고객층 모두에게 고객 만족을 주고 고객 만족을 넘어 충성 고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호텔에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도 MZ세대여서 저는 감사하게도 MZ세대들과 많은 것들을 소통하며 배우고 알아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들도 직원들을 통해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프로모션 아이디어 회의할 때는 꼭 이 젊은 직원들의 참여와 대화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덕을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셈이죠. 특급 호텔에서는 이렇게 고객 맞춤별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홀로족, 나 혼자 산다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저 같은 싱글인 사람들로서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칠 대로 지쳐 여가 생활만큼은 무조건 혼자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들은 나홀로족을 잡는 호텔 패키지를 선보였고 인기를 끌었었죠. 타 특급 호텔에서는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패키지로 객실 1박과 취미 클래스 이용권을 준비해 혼자서도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동영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를 알고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바로 고객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감동을 이끌어 충성 고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 감동에서 충성 고객으로 이루어진 예로, 제가 예전 중국 상해에서 근무 시절 저희 레스토랑에 오시는 한국 단골 손님들의 생일을 기록하고 생일날 직접 연락을 드려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직접 끓인 소고기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 그리고 중국인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생일 카드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타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본인의 생일날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받은 손님들은 그 이후에 저희 레스토랑의 충성 고객이 되었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가끔 생일날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단골 손님들에게도 한국의 생일 음식에 대한 스토리와 함께 음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충성 고객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매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객 감동은 거창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